제가 지금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요런 거나 요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원은 제가 이 두께를 지금 10이라는 두께만큼 두껍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만들어진 거는 뭐냐면 면과 선이에요. 얘는 지금 선이고 얘는 지금 면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러스트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는 이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상단에 오브젝트란 메뉴에 패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의 패스에 보면은 패스에는 윤곽선이라고 해가지고 아웃라인 뭐 스트로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패스에 음, 여기 그 라인 영문 버전 여기 아마 그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웃라인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나는 이게 그냥 테두리이지만 이거를 면으로 만들어줘요. 면. 세 번째 있는 윤곽선을 클릭을 해주면 여긴 지금 선이지만 얘가 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봐봐요. 원래는 테두리였죠. 지금 이건 테두리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두리 속성을 내가 되게 두껍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테두리가 아니고 지금 면으로 남아있는 거야, 면. 이 면을 내가 테두리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지금 면이에요, 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면을 갖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반 원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반 원을 반 자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선일 때 잘라주는 거예요, 선일 때. 제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원은 사실은 이 네 개의 패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 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요. 원래 펜 툴로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를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4분의 1 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를 없애요. 하나 없애는 거는 가운데다가 점 클릭해서 하나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점을 마우스를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굴려가지고 양쪽에 양 날개에 이렇게 배지와 곡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됐으면 그 다음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또 클릭하면서 마우스 커서를 굴려가지고 요 날개가 정확히 딱 수직으로 이게 맞아야지 4분의 1 호가 나오거든요. 또 중간에 점 찍어주고 클릭하면서 양 날개가 딱 맞게끔 베이지와 곡선이 나오면 지금 완벽하진 않죠. 지금 손으로 했으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 도형의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하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원래 완벽한 원은 이제 이런 이런 손으로 약간 떨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딜리트 지울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도 이 네 개의 패스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패스는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맨 위에 있는 검은색 화살표는 이런 개체를 선택할 때, 그리고 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컨트롤 Z, 뭐 회전해 주거나 원은 회전해도 각이 똑같으니까 티가 안 나지만 뭐 사각형 이런 건 회전해 주면 티가 나겠죠. 두 번째에 있는 하얀색 화살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여지죠?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해서 내가 선택을 해요, 패스를. 그럼 그 패스를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패스만 삭제할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자, 직접 선택 도구를 가지고 나는 여기에 있는 요 패스, 봐봐요. 패스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된 것만 얘는 하얗게 열려 있지만 선택되어 있는 패스는 검게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패스만 선택해 주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드래그해준 영역 안에는 패스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선택을 나는 패스를 이것만 해주겠다. 나는 이것만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직접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선택한 패스만 따로 제어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제어해준다던가. 아니면 선택한 패스만
딜리트 키 눌러서 그 패스만 삭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원의 테두리에서 반만 사용한 거죠. 자, 이제 그럼 이것도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Alt키 누르고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내가 어차피 요거 사용할 거니까 이것도 면으로 바꿔볼게요. 아까 했던 게 선택해서 자, 오브젝트에 패스해 보면은 자, 얘를 윤곽선 뭐 메이크 아웃라인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윤곽선을 클릭해서 자, 얘는 이제 면이에요, 면. 이건 아직 선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얘는 원의 한 4분의 1만 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4분의 1만 쓸 거니까 여기 또 4분의 1만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선택 툴로 패스 하나를 선택해주고 여기 열려 있죠? 선택돼 있는 부분만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해주면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면이고 이건 아직 선인데 이동할 때는 얘는 지금 테두리고 얘는 면이니까 이 면은 아무렇게나 클릭하고 이동해 주면 되는데 선 같은 경우는 정확히 선을 맞춰서 이동을 해줘야지만 이동이 돼요. 그러면 회전은 마우스 커서가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회전이 되는데 대략 비슷한지 한번 놔 볼게요. 아직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형태가. 그러면 약간 비율이 맞지 않지만 제가 수동으로 약간만 줄여 볼게요. 그렇게 했더니 조금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하나는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펜 툴로 맨 처음 점을 클릭을 해줘요. 자, 그리고 다음 점을 웬만하면은 여기 패스의 중심을 맞춰주세요.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굴리면서 제어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양쪽 날개가 있는데 마우스를 굴려서 웬만하면 내가 지금 만든 라인이 지금 보여지는 이 두꺼운 라인의 중간 정도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다 됐으면 얼른 빨리 선택 툴로 눌러가지고 마감을 해줄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4분의 1 호로 해주는 것보다는 패스로 지금 요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패스를 하는 게 더 맞으면 그걸로 해주고 나는 4분의 1 정도의 원이 맞다라는 사람은 그걸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테두리를 다 만들어주는 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테두리로 만들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오브젝트에서 패스해서 이제 윤곽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면으로 이제 작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삭제하고요.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정리를 좀 해줄게요. 둘 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얘는 이거 써야 되니까 이거 남겨두고 이거는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원의 반만 사용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자, 가이드라인을 라인 위에다가 올려주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가 정확히 원이 중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내가 눈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자, 원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Alt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지금 보여지는 이 원의 중심에 맞춰지도록 작업을 해주고요. 옆으로 한 칸 이동. 선만 볼까요? 선만. 자, 선을 제가 두께를 뭐 한 10으로 했더니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선택 툴로 포인트를 위에만 찍어주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반 원만 남게 되겠죠. 여기서 나는 얘를 패스를 면으로 만들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테두리만 이렇게 볼까요? 지금 요거를 해서 음,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필요 없죠?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난이도가 꽤 있는 거라서 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셋째 날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진도는 이틀째이긴 해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건데 요거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숙지해주면 계속 활용도가 높은 거라서 활용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펜툴에 대한 거를 배워봤는데 펜툴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펜툴. 펜툴은요, 그냥 직선만 작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클릭해서 뭐 맨 처음과 만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여드리는 직접 선택줄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이라고 내가 디폴트 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선택줄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 포인트만 잡아서 이동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펜툴을 꾹 누르면 이제 뭐가 냐면은 고정점 도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펜툴 이외에 점점점 한번 눌러볼까요? 펜툴에 보면은 이제 고정점을 추가하는 게 있고 고정점을 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고정점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 위에다가 패스를 클릭을 해주면은 패스가 또 추가가 돼요. 이렇게. 추가가 되면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된 패스를 또 응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고정점 도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컨버팅 툴이라고 해서 컨버터라고 해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이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선택한 패스를 곡선 또는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고정점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 툴에서 근데 항상 그냥 펜 툴로 두고 여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패스를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펜 툴로 패스를 클릭해주면은 그 패스가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비어 있는 게 있으면 없애주면 되겠죠. 펜 툴은 직선은 그냥 클릭해서 처음과 만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곡선이 어려워요, 곡선이. 곡선 같은 경우는 펜 툴로 클릭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 다음에 곡선은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굴려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게 너무 한 번에 이 발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해주겠다고 한 번에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해볼게요. 딜리트 눌러갖고 다 없애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손으로 그냥 펜툴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를 내가 그냥 클릭해주고 한 번에 각이 안 나와 이런 건 두 번 나눠줘야지. 한 번에 해볼까요? 절대 각이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각을 두 번 나눠서 한 번 해주고 됐으면은 중간에 포인트 하나 클릭해서 두 번 나눠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지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되는 건 안 되고 웬만하면은 다 도형을 좀 활용을 해주세요. 딜리트 눌러서 항상 자꾸 맨 처음에 선택 툴로 하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게 남을 수 있어서 이런 게 남는지 안 남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A를 누르잖아요. 컨트롤 A 누르면은 내가 작업한 패스가 다 보여져요. 근데 이제 쓸데없이 막 뭐 찍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삭제해 주면 돼요. 그거는 제가 내일 여러분들 거 파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컨트롤 A 눌러보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안내선 다 숨기고 그 다음에 깔끔한 상태에서 볼 거예요. 안내선 숨기고 볼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안내선을 숨기고 나는 안내선 격자도 숨기겠다. 컨트롤 A 눌러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컨트롤 A. 그러면 컨트롤 A 누르면 여러분 작업한 게 다 패스가 보여져. 근데 여기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이렇게 실수한 게 하나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얘가 투명이야.
투명이고 얘도 투명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탕 보면은 안 보이죠, 아무것도. 그렇지만 컨트롤 A 누르면은 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드래그해서 그런 거는 딜리트 키 눌러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투명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뭔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관리를 해주면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엔터 옆에 쉼표 누르면 그리드 나오고 오른쪽 버튼 클려서 안내선 표시해주면 가이드라인 나와요. 어, 요거는 이제 웬만큼 완성했으니까 요 밑으로 내려갖고 작업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작업한 거를 드래그 다 해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를 내려볼 건데 내리면서 같은 줄로 가야 되니까 Shift 키 눌러서 내려볼게요. 자, 선택해서 색 바꿔볼게요. 선택해주고 스포이드 툴로 바꿔주고요. 혹시 여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정돈을 맨 뒤로 보내주면 돼요. 혹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요 맨 뒤로 보내기 해서 눈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얘를 정돈을 뒤로 보내주면 돼요. 자, 이것도 Shift 키 2개 눌러서 한 번에 색을 선택해주면 두 번째 것도 완성이 되죠. 여기 눈이 보니까 요거 활용된 거라 가지고 복사를 사용할 거라 가지고 요거는 Alt 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해서 세부 이동 1픽셀씩 이동하는 거는 그 키보드에 보면 위, 아래, 좌우 세부 이동 키 있거든요. 그걸로 해주면 돼요. 일단 제가 잘 보이라고 일단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해서 볼게요. 뭐 색이야 언제든지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살짝 밑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 키 눌러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Shift 키 눌러서 같은 줄로 가도록 해줄게요. 얘는 벌써 지금 눈 아까 했던 거 사용하고 이게 반 원 만들었더니 테두리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 테두리 만들어주는 거 이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테두리는 형태가 삼각형을 응용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형 툴을 꾹 눌러주면 여기 보면은 다각형 도구가 있는데 삼각형은 없지만 자, 다각형 도구를 클릭해주고 바탕에 아무 부분이나 클릭을 먼저 해줘요. 그러면 다각형을 만들기 전에 다각형의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면을 삼각형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3이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거는 반지름 R.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 중심축부터의 길이인데 이건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저는 얘를 Shift 키 누르고 늘릴 건데 그냥 Shift 키 하지 말고 이 중심이라고 가정하고 Shift하고 Alt 눌러가지고 일단 크기를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살짝 밑에만 조정해서 크기를 키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동으로 크기를 약간 키워볼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했는데 저는 지금 삼각형 도형으로 했어요. 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펜툴로 만들어도 돼요. 펜툴로 한번 해볼까요? 펜툴로. 자, 이거 지금 저는 패스만 쓸 거라 가지고 면을 투명으로 할게요. 테두리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삼각형을 했는데 내가 손으로 거의 정확하게 했다라고 삼각형 정도는 많이 어렵지 않아서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도형을 활용해 주는 게 좋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 패스 연습도 할 겸 해서 어, 패스로 찍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이걸 만들어 줬는데 그 다음은 물론 이것도 내가 펜툴로 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펜툴로 그려갖고 두 개 합쳐주고요. 나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나는 이 도형을 복제를 하면서 중심점 맞춰가지고 돌려주고 싶다.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택해주고요. 뭐가 있냐면은 아까는 회전이었는데 회전을 꾹 눌러보면은 반사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네 개는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뭔가 각을 잡아주고 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반사 도구를 눌러볼게요. 반사 도구. 그리고 중심축을 어디를 잡냐에 물어보는 게 있는데 나는 중심축을 일단 요걸 한번 잡아볼게요. 이 개체의 중심이 이렇게 파랗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파랗게 보여지는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얘를 중심으로 뒤집을 건에 대한 걸 물어보거든요. 반사. 나는 위 아래로 뒤집을 거라서 가로로 뒤집을 건데 뒤집으면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는 건 그대로 있고 가로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서 복사 만들었더니 지금 하나가 더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내리면서 자, 테두리만 내리면서 Shift 키 눌러서 같은 라인으로 할 거예요. 아, 나 그거 너무 어렵다는 사람은 펜 툴로 그냥 찍어서 일단 삼각형 만들어 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선택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골라주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복사할 건지 나는 반사도구로 복사를 할 건지. 저는 반사도구로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위하고 아래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걸로 복제를 하고 싶어서. 자, 반사도구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 중심축 잡는 부분이 활성화되거든요. 나는 그냥 바로 복사할 거라 가지고 Alt 키를 누르면서 이 포인트 부분을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어느 부분으로 반사를 할 거냐. 나는 지금 여기 뒤집어 줄 거라서 가로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냥 반사만 하는 게 아니고 복제하면서 반사를 할 거다. 그래서 복사를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고 하나가 더 복제가 되면서 반사가 됐어요. 그럴 때는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을 테두리만 했으니까 테두리 위에다가 내리면서 Shift 키 눌러주면은 같은 위치로 이동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웬만큼 됐는데요. 자, 해볼게요. 지금 작업한 거에서 자, 지금 두 개의 도형, 두 개의 라인을요.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라인을 일단 면으로 바꿀게요. 면. 그리고 패스파인더에서 하나로 합칠 거예요. 했더니 뒤에 지금 눈, 코, 입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얘를 맨 뒤로 보낼 수 있는데 맨 뒤로 보내려니까 여기 지금 이 잠겨있는 개체보다 뒤로 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얘네를 라인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을 앞으로 보낼게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정돈, 브링 투 프론트 해가지고 오렌지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브링 투 프론트 해서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제가 스포이트 툴로 추출을 이렇게 해도 얘네가 앞에 와 있죠. 그러면 요 두 개는 스포이트 툴로 뒤에 있는 컬러가 화이트인데 테두리를 없앨게요.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니까 뒤로 보내가지고 작업해 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내리면서 Shift 키 누르고 밑에 같이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선택해서 스포이트 툴로 추출해 주면은 이제 완성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도형도 만들어 줬어요. 자, 네 번째는 이거 뭐 펜 툴로 해도 돼요. 그리고 삼각형 해서 뭐 뒤집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줄까요? 정석으로 배운 거대로 한번 해볼까요? 펜 툴로 해줄까요? 간단하게 펜 툴로 할게요. 자, 펜 툴로 클릭. 그리고 테두리만 보기 위해서 그냥 설정을 테두리로만 해주고요. 자, 맨 처음에 클릭. 물론 뭐 이것도 삼각형, 그 다음에 뭐 사각형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삼각형은 제가 먼저 펜 툴로 만들어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작업을 할 때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은 같은 줄로 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요거 패스로 먼저 한번 해보고 클릭하고 이것도 클릭.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원본 자체가 약간 조금 삐뚤어져 있네. 지금 보니까 요 라인이 시작되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맞지가 않죠? 여기도 맞지가 않고 중심이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테두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어떠냐면은 얘가 안 맞아요. 가로 라인이. 볼까요? 이 보면 안 맞죠? 그럼 사실은 얘는 이 라인이 여기 맞아야 돼.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약간 1픽셀이 약간 안 맞아요. 이것도 지금 보잖아요. 안 맞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위에 있는 부분이 살짝 올라가야 돼. 원래는. 얘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물론 이것도 사각형 또 바 만들고 중심 맞추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는 마무리해 봅시다. 그냥 쉬운 걸로 할게요. 사각형 만들고 그리고 원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Alt Shift 키 눌러서 원 만들어주고 삼각형은 펜툴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아까 했던 연습하겠다. 다각형 도구 바탕에 클릭 삼각형으로 확인 뭐 이거는 Alt Shift 키 누르고 줄여서 패스를 뭐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펜툴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옆으로 한 칸 이동 클릭해주고 옆으로 한 칸 이동.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밑으로 Shift 키 누르고 내려줄게요. 자, 컬러는 클릭해주고 스포드 툴로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은 Shift 키 누르고 추출 선택해주고 스포드 툴로 추출. 자, 이건 지금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큼 알 것 같고 6분 후에 종료할 거라 가지고 일단 좀 빠르게 작업을 해줬어요. 근데 원래는 이것도 삼각형 만들고 뭐 중심 다 만들어서 세 개를 원래 중심 정렬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많이 할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도 많이 진도 나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이제 하나의 노하우를 또 얘기해 주자면은 자, 작업하는 거는요. 먼저 그려주는 게 뒤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려주는 게 앞으로가 있어요. 물론 순서는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얘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정도해서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물론 작업하면서 정돈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내가 판단을 할 때 먼저 그려주는 게 뒤에 가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작업을 해주면 얘가 뒤에 오겠구나. 그 다음에 이 도형을 그려주면 이 도형이 앞에 오겠구나를 판단해서 작업을 해주면은 뭐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일단 가이드라인을 잠깐 복잡하니까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안내선 숨겨주고요. 그리고 눈금자도 잠깐 숨겨줄게요. 그리고 격자도 일단 숨겨서 깔끔하게 이 개체만 볼 거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한 번은 컨트롤 A 눌러갖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거 이외에 뭔가 복잡하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것처럼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 개체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룹. 자, 이것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 자, 이것도 오른쪽 버튼 그룹. 다 만들어졌지요.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잠금을 풀어주고 싶다. 지금은 이렇게 건드려줘도 선택이 안 되죠. 그러면 오브젝트에 잠금 풀기를 눌러주면은 이제 얘는 이제 비트맵 파일에 JPG를 가져온 거고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준 벡터 파일들인 거예요.
밑으로 조금 Shift 키 누르고 좀 내려가지고 또 좀 내려서 화면에서 좀 보기 좋도록. 물론 또 중심 맞추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장.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내일 저한테 요만큼 보여주면 돼요. 이거 녹화한 거 잠깐 중지하고요.